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는데 명분이 없는 겁니다. 7월 달에는 동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9월 달에는 아마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드디어 미국 연준의 FOMC가 막을 내렸습니다. 3.25% 기준금리 동결이 되면서 증시는 환호했고 상승 랠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던 연준과 달리 시장은 급격하게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환율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 1330원대를 넘나들었던 것도 약 1270원대로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원화에 대한 가치도 절상이 되어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도 기준점 100까지 도달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의 전개는 상승 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지금 FOMC 성명서를 보게 되면 매파적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고, 점도표가 공개가 되었는데 3.75%의 기준값이 나오면서 앞으로 약 2차례 정도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9월 달이 돼서 금리가 한 차례 정도 인상이 되거나 저는 지속적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금리가 동결됐던 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노동시장이 악화될 소지도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성명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 다른 점도표와 통계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270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페드가 매파적 기조에도 시장 내 추가 인상을 부정하는 회의론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인 ECB의 매파적 금리 인상 역시 달러 약세를 지지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날 환율 상승의 주 재료는 완화된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과 강화된 ECB의 긴축 기조로서 나온 겁니다. 앞서 페드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지만 점도표에서 0.5%포인트 상향 조정이 되어 약 7월, 9월 연속 금리 인상 경계감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선물 시장 내 가장 유력한 금리 전망은 7월 71.9%로 한 차례 인상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7월 달에 한 차례 인상이 아닌 저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동결이 지속적으로 될 거다. 약 48.3%로 보고 있으며 36.1%는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또 다르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4.64%로 전장 대비 약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2년물 단기 채권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기준금리에 있어서 동결이 지속되거나 하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는 주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 고용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2천 건이라고 밝혔고, 지난주에 이어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이 결과 매파적 점도표에도 긴축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 전일 102.9선에서 현재 101.74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안화도 달러당 지금 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유로 대비 환율도 마찬가지 상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국의 통화 가치들이 다 절상이 되면서 미국에 대한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FMC의 성명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점도표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FMC의 성명서 원본입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한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짤막하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견조했으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매파적 발언이 계속 담겨져 있죠.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던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고 탄력적입니까? 그래서 지금 파산이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지금 뱅크런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따라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뱅크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미국 은행들의 연쇄 파산들이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저는 매파적 발언 그리고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계와 기업의 신용 여건이 엄격해지면서 경제활동과 고용 및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성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2%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는 연방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에서 5.25% 지금의 현재의 금리까지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번 회의에서 목표 범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위원회가 추가 정보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 2%로 되돌리는데 적절할 수 있는 추가정책 확보와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 통화정책의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발전을 고려할 거다. 또한 위원회는 이전에 발표된 계획에 성명한 대로 재무부 증권 및 기관 부채 및 기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보유를 계속 줄일 거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적절한 기조를 평가함에 있어 위원회는 들어오는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매파적 발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점도표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5.25%의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3월 달에. 근데 6월 달이 돼서 2023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한다면 연준 의원들이 거의 대다수 5.75%로 기준화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준금리는 2차례 정도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에는 약 4.25% 수준으로 내려앉고 또 2025년에는 3%대까지 계속 내려갈 거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연준 의원들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서도 제가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기준금리를 함부로 쓸 수가 없다.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시장, 경제 시스템이 다시 한번 불확실성으로 접어들면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쓰는 순간 은행, 금융 시스템이 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카드를 저번에 0.25%를 한번 썼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파적 발언이 앞으로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계속적인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나서 7월 달에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동결시켜야만 하는 그런 명분은 한 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무조건 소비자 물가를 기반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 얼마만큼 상승이 되었는지 판단하는 그런 통계 지표입니다. 따라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8.6%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높은 물가 상승이 나왔죠.
자, 작년 하반기 이렇게 물가가 높았던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폭등했죠. 원유 가격 폭등으로 인해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 압력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예전에 배럴당 약 120달러를 돌파했던 게 지금 현재 배럴당 75달러 정도 수준으로 엄청나게 원유 가격이 폭락한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폭락한 겁니다. 70달러 정도 수준이면 정말 많이 폭락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게 기저 효과로서 8.6%가 원유 가격이 폭등했는데 지금 원유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게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7월 달에 지금 FMC가 한 차례 더 발표가 남아 있는데, 자, 7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2022년 7월 달에는 가장 높은 수치인 9.1%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만약에 지금 유가가 뭐 85달러, 뭐 90달러 그 이상 갑자기 폭등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대까지 저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는데 명분이 없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시켜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7월 달에는 동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다만 9월 달에 또 FMC가 있는데 9월 달은 반대로 전년 동월 대비 9월 달은 어떻게 됩니까? 8.3%입니다. 그죠? 8.3%. 그러니까 9.1에서 8.3으로 급격하게 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변수가 나올 수도 있다. 3%대까지 떨어졌던 물가가 갑자기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아마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노동시장은 굉장히 악화될 소지가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언제부터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6월 달이죠.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서 폭발적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약 1년 만에 5%까지 엄청나게 높게 상승이 된 거죠. 자, 금리 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다라는 건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오는 이 시기에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건 1년 뒤에 나온다. 그렇다면 20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노동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이 어려워지는데 물가가 만약에 올랐다. 물가가 상승이 되는데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 엄청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나온다? 두 차례 나온다?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다. 노동시장이 그러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고민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또 경제 시스템이 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은행 시스템도 굉장히 건정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따라서 저는 동결, 기준금리를 한 번 동결했는데 동결하고 인하하는 건 어렵진 않겠지만 동결을 했는데 한 차례 인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마찬가지, 이거 인상 카드를 쓸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자산시장은 미리 조금 선행해서 앞으로 금리가 더 동결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선행해서 움직이고, 선행해서 지금 증시가 폭발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리십시오.